이번에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기독교를 믿고 계셨으니, 그래서 어릴 적엔 사주나 팔자를 볼 일이 없었죠. 처음 사자 팔자 본 게 결혼 전에 부부 궁합 보는 것부터였어요. 아직도 한국은 결혼 전 궁합을 볼 거예요. 사주 팔자의 결과는 자세히 부모님이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1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매년 초에 사업 운 보느라 철학관이나 무당을 만났었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이유 없이 자꾸만 아팠던 이유가 식기가 강해서 그렇다고, 예지력이 있고 느낌이 강하고 촉이 발달해 있고 신내림을 안 받으려면 춤추고 노래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본다고 하죠. 왠지 뭔가 끌리는? 제가 보기에는 리나 언니도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크크.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980년대) 초반, 그 당시 한국은 중학교 3학년 11월에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토대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중학생들은, 중3 학생들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교 수업 이후에 동네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혹은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이야기는 1980년대 초 10월 말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나름 성적이 좋았던 어느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영아,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시는 부모님의 권유로 집 가까이 있는 독서실에 다니게 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할 범위를 계획하고 부모님이 독서실로 배웅 나오시는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밖에는 부슬부슬 이슬비가 흘리는 어느 날, 영아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며 졸음을 쫓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책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시계를 가끔씩 쳐다보며 연습장에 외워야 할 사항들을 깨알같이 적어가며 국사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힐끗 시계를 봤을 때 시계 바늘은 밤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살짝 눈이 감기며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비몽사몽 상태에 있던 영아,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누군가 힘없이 같은 목소리 톤으로 그 여학생을 이름을 불러봅니다. 영아야, 영아야. 여학생은 뒤를 돌아봤고 뒤에 보이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자신의 책상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뒤를 돌아서 확인합니다. 1초 이상 뒤를 볼 수가 없었고 다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연습장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영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름을 2번 불렸던 존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하리만치 납득이 안 되는 외모였습니다. 우유빛깔 피부, 아주 새까만 짧은 파마머리. 그때 당시에는
유행하지도 않았던 스모키 화장, 입술은 빨갛고 아주 짙은 붉은색, 옷은 디자인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천재적으로 검정색이었습니다. 아주 강렬한 얼굴과 검은 상이었지만 반면에 하체는 없었습니다. 영화가 돌아서 그 정체를 아줌마를 보았을 때 다리 부분은 뒷좌석의 친구 보였기 분명히 하체 다리는 없었던 거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영화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머리 위로 벌이 윙윙 거리고 가슴이 콩쾅 콩쾅 또 콩쾅.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닌 공포로 온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고함을 지르려고 무지 애썼지만 입은 벌려줘도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1초 망설임도 없이 연습장에 자기가 본 그 무서운 아주머니의 외모를 그려갑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도 아니고 후들후들 떨리는 온몸에 왼팔로 심하게 떨리는 오른팔을 붙잡아가며 무의식적으로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재빨리 연습장에 옮겨 그렸습니다. 모두 그린 후 패닉에 빠져있던 영화는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하며 다시 돌아봤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함께 도서실에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검정 색깔 옷 입은 아줌마 봤어? 아니, 못 봤는데? 너도 안 졸고 공부하고 있었잖아. 너는 봤어? 영화를 제외한 그 공간에 있던 학생들은 아무리 그 검은 존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연습장에 자신이 그려놓은 그 검은 아주머니의 그림을 보고 그 검티 검은 눈 안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그린 그 염색장을 꼭 찢어서 갈기 찢어서 간식 쌓았던 종이 봉지에 버려버립니다. 구슬비가 내려서인지 그날따라 아빠 엄마 두 분이 모두 야중을 나오셨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진정이 된 후 찬찬히 부모님께 설명드렸더니 네가 요새 잠이 너무 많이 줄이며 공부해서 기가 허약해졌나 보다. 꿈꾼 거야. 내일 한의원 약집게 맷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래, 다 꿈꾼 걸 거야. 아주 많이 놀랬지만 괜찮아 스스로 위로를 하며 그렇게 그 밤의 악몽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첫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펑펑 이쁘게 내리는 눈이 온 세상을 금세 하얗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기에 그날 밤도 영화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첫눈도 오고 찬바람도 많이 불어서일까요? 그날은 독서실 자리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독서실의 히터는 더 따뜻하게 돌아갔고 몇 명 안 됐지만 그날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두 뺨은 모두 복숭아빛으로 따뜻하게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12시 15분에 트라우마가 생긴 영화는 그 무서웠던 기억이 잊혀져 가면서도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많이 신경 쓰이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지. 졸지 말고 엄마가 싸주신 귤을 먹어야겠다. 귤 까는 시간도 아끼라며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큼 크기로 나누어 도시락통에 넣어주신 엄마 생각에 영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야. 달콤한 맛의 귤을 먹다가 귤 냄새 풍기며 혼자만 먹는 게 좀 미안해서 독서실에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과 나누어 먹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통 안에 귤 조각 말고도 안 깐 귤도 몇 개 넣어주신 엄마 생각에 미소 지으며 간식 가방에서 귤을 꺼내어 책상 위에 쪼록 놓았습니다. 그때 또 뒤에서 누군가가 영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 전과 같은 강도와 같은 속도로 이름을 부릅니다. 영아야, 영아야. 영아는 뒤를 돌아봤고 2주 전에 봤던 그 똑같은 아주머니가 무표정한 얼굴 미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다 못해 블랙홀 같은 눈으로 다리는 없고 중간에 부엉 떠있는 상태로 여전히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떠들리며 가슴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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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숨을 쉬기가 버거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한번 겪어보면 그 다음엔 적응이 되는 걸까요? 지난번에는 확실히 덜 놀랬지만 여전히 몸은 공포에 반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검은 정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누가 시켜도 아니도 시켜서도 아니도 본인의 의지도 아니고 후들후들 떨리는 몸에 왼팔로 심하게 떨리는 오른팔을 부여잡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연습장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뭘 그리는지 아무 느낌도 생각도 없었고 흔들흔들 미세한 곡선으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영아는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공포의 존재 앞으로는 다시 보지 않게 도와달라고. 왜? 그 검은 존재가 같은 여학생 앞에 2번씩이나 나타나서 이름을 매번 두 번씩이나 불렀을까요? 뭔가 전할 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데려갈 힘이었을까요?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그와 똑같은 존재는 40년 가까이 다시 영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